네, 자 오늘 저녁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일단 오늘은 뭐 지수가 뭐 거의 움직인 게 없어서 지수는 그냥 한번 보기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미국 증시랑도 지금 연동이 안 되니까 뭐 넘어가도록 하고, 지금 이제 그 최근에 트럼프가 미국 증시는 좀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 증시 전저점 부근에서 약간 조절을 좀 하거든요.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좀 낮춰줄 것 같은 이제 그런 걸 하는데, 미국 증시가 어느 지점에서 이제 트럼프의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 체크를 좀 할 필요가 있어서 그 얘기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그 눌림목이랑 낙폭과대 종목들 공략할 때 그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이 얘기를 왜 하려고 하냐면, 보니까 요즘에 대선주들이 또 갈 때는 또 잘 가다가 순간 끊겨요. 끊긴다고. 그러니까 막 가다가 어느 날 그냥 갑자기 안 가요. 이게 앞으로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눌림목 구간인지, 아니면 이렇게 주가 계속 떨어지는데 이게 눌림목인지, 아니면 빨리 손절하고 나가야 되는 낙폭과대인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대선 테마주 중에서 대장주들 위주로 몇 개 한번 체크를 해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고, 본인들이 이제 관심 갖고 있는 종목들에 한번 대입을 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일단 지수를 먼저 보시면 오늘 코스피 지수는 큰 등락이 없죠. 그냥 마이너스 0.1%, 거래량도 확 줄었어요. 오늘은 정말 조용했어요. 코스닥 지수 보시면 여기는 그냥 딱 0. 거래량은 그래도 3월 달보다는 거래량이 좀 늘어나기는 했지만, 그죠? 3월에 비하면 많이 늘어난 거죠. 근데 오늘 큰 등락이 없었다. 대형주들도 양쪽 다, 코스피, 코스닥 양쪽 다 대형주들 흐름도 별로 그렇게 뭐 의미 있는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증시를 좀 보죠. 어젯밤에 미국 증시가 오른 이유가 뉴스에서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어제 나스닥이 2.5% 올랐고 다우지수는 1.07% 올랐죠. 이게 뭐 트럼프가 중국이랑 뭐 2, 3주 내에 뭐 잘 해결될 거다, 중국이 하는 거에 따라서 관세가 낮아질 거다, 이렇게 이제 좀 우호적인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 얘기를 트럼프가 뭐 협상에 돼가니까 뭐 어떤 뜻이 있겠죠. 그죠? 근데 어쨌든 이제 그런 얘기를 쭉 하는데, 우리는 주식하는 사람들이니까 저런 얘기를 하면서 증시를 올렸단 말이에요. 저 인위적으로 올린 거거든요. 그죠? 어디에서 그랬느냐 이거죠. 잘 보시면 여기에서 좀만 음봉 하나 더 나왔으면 전저점 깨는 거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전저점 깨지면 또 난리 난다고요. 이제 난리 나겠지. 그죠? 이 정도에서 그냥 적당히 한번 립 서비스를 해준 것 같아요. 립 서비스. 이해가 가시죠? 아유 뭐 중국이랑 잘 될 거예요. 중국이 우리 쪽에 뭐 만나자고도 하고 접촉을 시도하고 있는데, 중국이 하는 거 봐서 뭐 중국 관세를 낮춰줄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그런 이제 기대감 때문에 증시가 오른 게 맞아요. 그래서 딱 전저점 깨기 직전에 트럼프와 그다음에 미국의 재무장관, 뭐 백악관 대변인 등이 이제 나타나서 등장해서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좀 의도적인 것도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진다 이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낮에 중국이 또 뭐라 그랬냐면, 하여튼 여기도 정상이 아니야. 중국을 잘 보시면 오늘 요 기사는 4시 넘어서 나온 기사인데, 자 보세요. 중국 외교부, 그래서 외교부 대변인이겠죠. 그죠? 미중 무역 협상 소식은 가짜 뉴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시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딴 대중 유화 제스처로 미국과 중국 간 무역 협상 진전 기대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외교부는 오늘 미중 간 협상을 개시했다는 보도는 모두 가짜 뉴스라고 선을 그었다. 그렇답니다. 이 얘기도 뭐 모르지 뭐. 그러니까 아무튼 뭐예요? 계속 감정 싸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간에서 미중 무역 전쟁 관련주들이 올라갔어요. 뭐 대표적인 게 히토류,
히트로 관련주가 뭐 상한가까지는 아닌데 시간에서 좀 올랐더라고요. 중국 외교 저기 아까 대변 외교부 대변인이죠. 그래가지고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트럼프는 방향이 정해졌어요. 중국 두들겨 패는 걸로. 중국이 이제 항복하고 나와야 되는데 버티고 있네. 언제까지 가나 한번 지켜보자고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미정시가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아까 그래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저런 얘기하고 나서 미국 선물 지수가 좀 떨어졌었거든요. 나스닥 선물 이런 게. 근데 지금은 또 플러스로 돌아섰어요. 잠깐만요. 시간대로 보시면 아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얘기할 때 순간적으로 쭉 떨어졌죠. 근데 다시 또 쭉 올라요. 그러니까 그냥 그러려냐고 넘어가시면 돼.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트럼프 욕도 많이 하지 마시고, 시진핑 욕도 적당히 하시고, 그러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지수 얘기 여기까지만 해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가죠. 눌림목이랑 이제 낙폭과대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이거는 뭐 테마주 노릴 때는 그런 게 아니라 주식하는 사람들이 이제 차트를 좀 볼 필요가 있죠. 차트만 보고 투자하면 절대 안 되지만 차트를 이제 볼 필요가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게 살 타이밍인지 팔 타이밍인지 이제 보려고 할 때도 있고, 세력이 매집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대량 거래가 터졌는지 안 터져 있는지, 이게 지금 이 종목의 주가가 흥분 상태에 있는지 아니면 침체 상태에 빠져 있는지, 그죠? 과열인지 침체인지 이런 것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수급이 더 좋은지 안 좋은지, 정배열인지 아닌지, 그죠? 그런 걸 보려면 차트를 봐야죠. 그리고 이제 정말 중요한 건 이 주식을 지금 매매하는 사람들의, 이 기업의 주식을 매매하는 사람들의 심리 상태는 어떤지를 알려면 차트를 꼭 볼 필요가 있어요. 기업 분석 백날하고, 그죠? 그 기업의 주담이랑 백날 통화해 보세요. 모르잖아요. 그죠? 차트를 보면서 알 수 있는 게 그런 것들인데, 차트를 보면은 지금 이게 눌림목인지 아니면 급등 후에 낙폭과대로 그냥 떨어지고 있는 건지 어느 정도 아셔야 돼요. 사실은 주식을 혼자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정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잘 아셔야 돼요. 모르면 속아요. 그러니까 팔아야 될 때 못 팔고, 사야 될 때 못 사고, 버텨야 될 때 못 버틴단 말이에요. 그 눌림목이 뭐예요? 일단 뭐 쓰지 않고 입으로만 얘기할게요. 눌림목이 뭐예요? 한마디로 매집이에요. 눌러놓고 누군가가 매집을 하고 있는 거고, 매집에 다 있는데 눌림목이 또 나오는 이유는 올라가기 전에 에너지를 모으는 거고, 결국에는 아닌 척 하는 거죠. 그게 눌림목이에요. 낙폭과대는 뭐예요? 이미 많이 올라간 거죠. 물론 많이 올라온 다음에 눌림목이 또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낙폭과대는 건 뭐냐면 신나게 급등을 하다가 순간 촥 빠질 때 낙폭과대라고도 하고, 아니면 오랜 세월 동안 역별로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이제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을 만큼 추락한 종목을 낙폭과대주라고도 하죠. 낙폭과대주는 잘 잡으면 말 그대로 바닥을 잡는 거니까 되게 좋은데, 잘못 잡으면은 그냥 거기서 평생 사셔야 돼. 못 나와. 그냥 그 상태에서 못 벗어나는 애들도 꽤 있거든요. 낙폭과대 상태에서. 그쵸? 고점을 잡는 것보다, 고점을 알아맞히는 것보다 바닥을 맞추는 게 더 어려워요. 그렇거든. 근데 어쨌든 대선주들이 요즘에 대선주밖에 안 가니까 대선주 위주로 얘기해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 시간에서 살짝 또는 아주 깔짝거린 이재명 테마주도 하나 보여드리죠. 다 끝나고 뒤에서. 일단은 이제 그러니까 눌림목은 뭐라고요? 한마디로 매집, 낙폭과대는 세력이 좀 팔고 나간 거예요. 근데 세력이 다시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낙폭과대주도 잘 봐야 되겠죠. 일단은 뭐 오늘은 저기 대선주들이 거의 다 쉬었어요. 올라간 게 많지 않아요. 거의 없다라고 보셔도 돼요. 덜어 있긴 한데 덜어. 일단은 오늘 잠깐 뭐부터 얘기해 볼까요? 잠깐 종목을 홍비부터 얘기해 봅시다. 차트, 오늘 차트 공부하는 날이에요. 오늘은 아셨죠? 차트 공부 좋아하시잖아요. 차트 공부나 오늘 좀 해보자. 천천히. 꿈비,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지금 상한가가 대통령이 탄핵되고 나서 상한가 2개 나왔죠? 정책주라서
이게 저출산, 정책주인데 상한가 2개 나왔어. 3일째 되는 날, 급등 3일째 되는 날 거래가 터지면서 쭉 뽑았었거든요. 그리고 요렇게 15,000원까지 갔다가 지금 10,000원까지 이제 눌러놨어요. 자, 거래량 항상 잘 체크하시고, 지금 방송 구조상 이제 다 여러분들 채팅은 못 하시니까 그냥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질문할게요. 이게 지금 눌림목으로 보이세요? 아니면 낙폭과대주로 보이세요? 세력이 아직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더 쉽게 물어보자. 이게 눌림목으로 보여요? 아닌 걸로 보여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낫겠다. 질문 어렵게 하지 말고. 눌림목으로 보여요? 아니면 아닌 걸로 보여요? 눌림목이 아닙니다. 그 다음 아가방 컴퍼니 눌림목으로 보이세요? 아닌 걸로 보이세요? 눌림목이 아닌 것 같아요. 자, 아닙니다.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네, 다 이유가 있어요. 지금 제로투7 눌림목인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다 저출산이야 지금. 그 앞에 2개는 눌림목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얘도 아니겠네요? 아니요, 얘는 눌림목이에요. 헷갈리죠? 아이스크림 에듀 그 급등해 있죠. 지금 2,000원에서 시작해서 지금 2배, 거의 3배 가까이 올라왔어요. 그죠? 네. 저점 대비 딱 3배다. 3배 올라오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붕 떠 있죠? 눌림목일까요? 아닐까요? 정답은 아직 모른다예요. 네. 여기 일단 한번 쭉 보고 또 하나하나 또 꼼꼼하게 설명해 드릴 거니까 일단 쭉 보자고. 시공테크, 예, 한덕수 테마주의 대장주죠. 오늘 한덕수 총리가 46년 만에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시정연설 했거든요. 근데 한덕수 총리가 무슨 말을 했는지가 지금 그게 한 뉴스가 아니고 우원식이 깐죽거렸더라고. 우원식이 깐죽거렸더라고. 네. 온통 뉴스가 다 우원식 뉴스예요. 네. 어쨌든 시공테크는 어때 보이세요? 얘도 아직 잘 모르는 거죠. 눌림목인지 아닌지. 근데 끝났냐? 그러면 끝났냐라고 물어보면 아니, 안 끝났어요. 끝난 건 아니에요. 대한제당 아직까지는 그렇다는 거죠. 대한제당은 눌림목일까 아닐까요? 눌림목일걸요? 동신건설은 이재명 테마주죠? 눌림목이 아니에요. 차트만 얘기할게. 차트만. 이재명 이거 뭐고냐 다 치우고, 네. 차트만 놓고 얘기하면은 눌림목 아닙니다. 물리신 분들한테는 이제 별로 안 좋은 소리죠. 이스타코드 이재명 테마주죠? 눌림목일까요? 당연히 아니지. 눌림목이 아니에요. 태양금속은 한동훈 테마주죠? 눌림목이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아닌 것 같아. 먼저 뭐가 애매하니까 제가 지금 같아요 라는 표현을 쓴 거, 단어를 붙인 건데 눌림목이 아닌 것 같아. 삼보산업 이거 저기잖아요. 이거 누구야? 이준석. 요거는 애매합니다. 근데 눌림목에 가깝습니다. 애매한데 굳이 둘 중에 하나만 얘기하라고 하면 눌림목 쪽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 자, 이걸 왜 이렇게 얘기했는지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네. 처음에 뭐였죠? 꿈비였죠? 눌림목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왜냐면 급등하고 나서 종가 기준으로 여기와 여기 사이에서 계속 머물렀었거든요. 종가 기준으로 이 안에서 계속 있었잖아요. 여기에서 한 3주를 옆으로 횡보했단 말이죠. 3주 동안 비슷한 가격대에서 동일한 가격대에서 이렇게 움직이면 여기에 뭐가 생기겠어요?
뭐가 생기죠? 매물대가 생기겠죠? 이렇게 매물대가 형성이 돼요. 이게 그러면은 누군가가 매집을 한 거거든요. 아주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누군가가 매집을 한 거예요. 그러면 세력이 매집했나요? 예, 세력이 매집했을 수도 있고 개미들이 매집했을 수도 있어. 이게 문제예요. 응? 세력이 매집했냐, 개미가 매집했냐. 세력이 매집했을 때 특징은 가르쳐드리지 않을 거고요. 개미가 매집했을 때 특징이 있겠죠. 네, 이런 거는 이제 우리 정회원들 특강용이고, 개미가 매집했을 때 특징이 뭐냐. 세력이 매집하건 개미가 매집하건 여기 밑으로 떨어질 수는 있거든요. 떨어질 수는 있어요. 근데 개미가 매집을 하면 여기를 다시 못 올려. 이 안으로 떨어졌다 다시 안으로 들어갈 때 굉장히 힘들어하고요. 어려워해요. 이게 뭐냐면 일종의 이게 박스권이거든요. 박스권. 박스권 매매의 기본이 뭔 줄 아세요? 옛날에 니콜라스 누군데 박스권 매매의 기법에 매매 이론의 창시자가 있어요. 외국분인데 니콜라스 뭐였나 그래. 그 사람 책도 있는데 그 책을 그냥 쥐어짜서 딱 엑기스만 얘기해드리면 이거예요. 얘네들이 누구야? 그 권총으로 자살한 사람. 그 사람 이름 생각이 안 나네. 투기꾼. 그 사람 책에도 보면 그렇게 나와 있거든. 박스권을 돌파하잖아요. 여기서 비중 추가. 물타기가 아니고 일명 불타기. 쫙 올라타야 돼. 왜? 이제 본격적으로 가는 거니까 불타기를 하라 그래요. 이거 맞는 얘기긴 해요. 이 원리는. 그렇게 매매하면 대부분 다 안 되지만. 그러면 반대로 가면 이게 아니고 여기에서 이렇게 깼어요. 이러고 있어요. 못 들어와. 뭐 해야 돼요? 원칙상은 손절해야 돼요. 여기는 이제 비중 추가잖아요. 떨어지면 물타기 해야 되는 거 아니죠. 왜? 맛이 갔다는 거예요. 맛이 갔어. 버려야죠. 어떻게 먹어? 응? 상한 음식도 잘못 먹으면 이제 식중독 걸리잖아요. 그죠? 그건 맛이 간 거예요. 이게 박스권을 지금 하락 이탈하고서 어제 하락 이탈했는데 오늘 안으로 다시 진입을 시도하다가 거래량도 많았거든요. 진입을 시도하다가 실패한 거예요. 그 뭐예요? 이거 내일을 또 바뀔 수도 있어요. 근데 현재까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여기의 주인은 세력이 아니에요. 개미요. 세력이 매집을 했으면 올라올 때 이런 패턴이 안 나와요. 안으로 들어올 때 쉽게 얘기하면 자세히 얘기 못 해드려요. 놓아오니까 다시 올라올 때 저 매물대에서 환영을 해줘요. 어서와. 어서와. 우리 편이잖아? 이러면서 환영을 해줘요. 근데 이제 아니잖아요? 그러면 쏴 죽이는 거예요. 꺼져 이러면서 막 쏜다고. 네. 개미들이 매집했을 거기 매물대의 주인이 개미들일 때 이런 게 자주 나옵니다. 얘는 눌림목이 아닙니다. 현재까지. 근데 지금 이게 왜 단서를 다냐? 오늘까지 현재 기준으로. 왜냐면 또 혹시 알아요? 내일 또 이재명 씨가 페이스북에 제가 대통령이 되면 임신만 해도 한 1억씩 주겠다고. 그러고도 남어. 워낙 지금 공약을 난사하고 있기 때문에 난사. 원래 점사라고 있거든요. 점사. 끊어 싸야 돼요. 탁 하나 센 거 하나 정책 내놓고 쫙 이제 기다렸다가 또 하나 이제 약간 시들해질 때쯤에 또 하나 쫙 내놓고. 근데 지금은 그냥 모르게 따발총도 그런 따발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투투투투투 싸버려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그냥 투투투투투 싸. 그러니까 테마주들이 가다가 지금 뭐야 이거 너무 많으니까 테마주가 너무 많으니까 얘네들 정신을 못 차리고 다 떨어져요 지금. 이게 집중이 안 되니까.
이런 거 처음 봐요. 너무 많아. 네. 근데 어쨌든 이거는 그러니까 근데 또 이재명이나 또 다른 사람이 또 뭐 얘기하면 호재가 나와서 갈 수도 있으니까 그런 이제 경우의 수를 제외하면 눌림목이 아니에요. 막 간 거다. 이런 얘기를 왜 해드리겠어요? 나중에 이제 재료 상황이 바뀌어서 상한가 나오면 다 까먹고 저놈 이거 안 간다고 끝났다 그러더니 잘만 가는구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학교 다닐 때 대부분 공부를 못 하신 분들이에요. 왜? 선생님, 제가 지금 선생이잖아요. 선생이 무슨 말 하는지 못 알아들어요. 그쵸? 네. 아무튼 현재 상황은 그래요. 처음에 거를 상세하게 얘기했으니까 두 번째 거는 쉽겠죠? 그죠? 네. 아그반 컴퍼니 얘는요 이 박스권을 돌파해서 가는 줄 알았더니 이게 아까 그랬죠. 종가 기준으로 봐야 된다 그랬죠. 종가 기준으로 선을 그으면 대충 이래요. 이게 좁디 좁은 박스권이라니까. 이 안에 있던 주식이거든요. 근데 이게 월요일이죠. 화요일날 13% 급등해서 거래 터지면서 막 가는 척을 했단 말이에요. 와 드디어 가는구나. 근데 끝나고 나서 보니까 이놈이 이 안으로 다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박스권 돌파를 못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박스권 돌파를 못했다는 거예요. 앞에보다 거래가 더 터졌는데 그게 흘러내리더니 어쭈리 그냥 박스권 바깥으로 나가버린 거예요. 그럼 뭐예요? 세력이 팔고 나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이거는 눌림목이다? 아닌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나가방이 몰빵해서 힘들어 죽겠는데 왜 날 힘들게 하는 거야? 응? 여기 21선 지금 안 깨졌잖아! 이러신 분이 있을 거예요. 제 방송 보시면서. 그죠? 네. 21선 지지 이런 매매 기법이 안 맞은 지가 한 20년도 더 됐어요. 그 기법 옛날에 끝났어. 어쩌다 그냥 21선에서 받는다는 경우가 있긴 있는데 그건 그냥 그런 거고 21선 매매 기법이 정말 잘 먹혔을 때는 사람들 집에 컴퓨터가 하나도 없었던 거의 없었던 있을 수가 없었던 김영삼 대통령 때예요. 그때 집에 컴퓨터가 있던 사람은 별로 없어요. 있긴 있는 집이 있었어. 그때 카세트 테이프 꽂아놓고 컴퓨터 그때 하드가 없어가지고 플로피 디스크는 아니면 카세트 테이프 꽂아놓고 막 할 때야.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 때쯤. 그때 무슨 HTS가 있어요. 그때는 일반인들은 차트도 못 봤어. 어서 봐 그걸 차트를. 그럴 때나 21선 매매 기법이 잘 맞았죠. 얘도 현재 상황, 현재 시점에서 봐서는 일단은 세력이 뭐 다 빠져나갔다 이런 얘기까지는 안 할게요. 그냥 눌림목은 아니라고. 제로투세븐은 다르다 그랬죠. 왜 달라요? 숙제 내드릴게요. 물론 내일 숙제 검사는 안 할 건데 아까 두 종목이랑 비교 한번 해보세요. 뭐 하늘에 봐도 차트가 다르구나. 그죠? 네. 패스. 이거는 눌림목이에요. 아직까지는. 에이 오늘 마이너스 6% 떨어졌는데 눌림목 같은 소리 하고 있네. 하루에 여러분들 테마주들은요 10% 왔다 갔다 해요. 7% 8%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그거는 테마주의 기본적인 성질이에요. 그럼 물 많이 드시면 화장실 자주 가죠. 맥주 많이 드시면 화장실 자주 가지 않나요? 뭐 그런 거예요. 이건 뭐 기본이에요 이게. 기본이라니까. 아니 맥주 많이 마시고 화장실 자주 가는 사람한테 너 왜 그래 이상하다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생활의 비유 그죠? 네. 그런 거. 아이스크림 메디움? 이건 아까 아직 모른다 그랬죠? 모르죠. 왜? 옛날에는 이제 급등주들이 올라갈 때 이런 게 있었어요. 가면 갈수록 참 주식이 어려워지는 건데 옛날에는 급등시세의 원리 그래가지고 1파 쉬고 상승 2파 쉬고 상승 3파. 그래서 옛날에 지금 뭐 그런 사람도 있죠. 대선주는 뭐 오래 가져가서 그죠? 한 5배 10배 먹어야 된다. 그 소리가 뭐냐면 이 소리예요.
상승파동 옛날에 대장주는 3개 나왔거든요. 그럼 요게 보통 2배에서 4배 가요. 한 파동이. 조금 반납했다가 또 2배에서 4배가 가고, 또 잠깐 또 반납했다가 2배에서 4배가 가는 거예요. 근데 못 먹어도 5배인 거예요. 처음부터 따지면 못 먹어도 5배. 누적 수익으로. 운 좋으면 옛날에 40배짜리 나온 적도 있어요. 지금은 안철수 씨가 아유 그냥 뭐 간제비라고 하고 저 양반 왜 저래, 왜 정치해가지고 저 모양 됐어 막 이러지만 14년 전에는 14년 전, 13년 전에는 안철수라고 하면 막 사람들이 울었어요. 안철수 씨가 그때 그 문재인 대통령한테, 문재인 후보한테 그 당시에 양보했잖아요. 반강제적으로. 그때 안철수 씨가 양보하겠습니다. 그런 기자회견 할 때 그 앞에서 슬피 울던 기자들도 있었어요. 기자가 막 타이핑 치다가 모니터 치워버리고, 그냥 모니터 한다. 컴퓨터 치워버리고 울었다니까, 거기서. 어떻게 불출마하실 수 있냐고. 그랬던 분이 지금은 어버버버 하고 있잖아요. 요즘에 말하는 거 보니까 말이 더 어눌해진 것 같아. 말할 때 보면 성대묘사를 제가 따라할 수 있는데 못하겠어요. 부끄러워서. 말을 너무 어눌하게. 그때 미래산업인가 그럴 거예요. 미래산업이 얼마나 잘 갔냐면 하루 거래 대금, 거래량도 아니고 거래 대금이 삼성전자 거래 대금을 추월했던 적도 있어요. 그 정도였다니까. 근데 지금은 뭐 그렇게 안 가죠. 네. 이 얘기 왜 하냐면 아이스크림 에듀가 이게 나올 수도 있어요. 사지 마세요. 만약에 이게 아까처럼 뭐 이렇게 간다고 하면 얘가 여기서 그냥 가겠어요? 그죠? 네. 미친 짓을 하고 가겠지. 그죠? 그리고 얘는 끝난 것도 아니고 그래도 세력이 매집하고 있는 것도 맞는 것 같은데 아닌 것도 같고 막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 약 올리려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아직 100% 몰라요. 근데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끝난 건 아니에요. 근데 투자 경고에 이미 걸렸기 때문에 지금은 조신하게 잘 지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따지면 집행유예 기간이 아직 안 끝난 거예요. 집행유예 때 범죄 저지르면은 추가로 더 맞고 들어가잖아요. 네. 조심해야 되지. 시공테크도 똑같이 투자 경고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이쪽도 지금 조심해야 돼. 눌림목인지 아닌지 헷갈리죠. 근데 조심. 대한제당은 똑같은 저기잖아요. 한톡수, 그죠? 눌림목입니다. 아주 깔끔한 눌림. 눌림목 아닌 것 같죠? 아닌 것 같은데 맨날 들었다 놨다 하고 뭐 상승하다가 말고 상승하다가 말고 꼬리만 잔뜩 따라놓고 이거 저항 걸려가지고 못 가는 거 아니에요? 희마리도 없는데 오늘 이게 약간 꼼지락거리길래 제가 회원들한테 낮에 방송에서 그랬어요. 라이브 방송으로 들어오시면은 이런 게 이제 메리트가 있는 건데 대한제당 우선주 이건 이제 아침에 추천 안 했죠. 이거는. 이게 보합 정도에 있을 때 그랬어요. 눈치껏 단타 쳐도 된다고 이런 거. 그냥 보기 아깝잖아. 이게 보유 종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한 0%인가 1% 왔다 갔다 할 때 그랬어. 뭐 단기로 하셔도 된다고. 그러고 나서 10% 이상 오른 거죠. 이게 눌림목이에요. 믿겨지지가 않죠. 아, 이거 눌림목이야 이게. 눌림목이에요. 내일이면 단일가 거래 풀리지 않나요? 오늘까지 단일가 거래일걸요? 거래량이 갑자기 훅 줄었죠? 네. 내일 풀려. 그동안에 대한제당이 대장 역할을 했는데 대한제당이 대장이 아니에요. 대한제당 우선주가 대장주지. 저희 방에는 대한제당이랑 대한제당 우선주가 날아갈 걸 대비해서 미리 사놓은 게 있어요. 뭐라고 또 얘기를 해놓으면 또 우리 회원들과 또 몰빵을 또 지를 수 있으니까 밝히진 않는데 대비해서 다 사놨어. 아이스크림 에듀도 갖고 있는 물량이 이제 남아있고 이걸 왜 여기서 다 안 팔았겠어요. 끝을 한번 보려고. 네, 모엔즈
눌림목일까요? 아닐까요? 눌림목입니다. 이건 가르쳐 드릴게요. 여기서 왔다 갔다 했죠? 이게 매물대거든요. 근데 거래가 실려서 이 매물대를 돌파하고, 즉 박스권을 돌파하고 어디에 있어요? 그 위에 얹어놨죠. 응? 위에 얹어놨죠. 한독수 씨한테 한독수 씨와 관련해서 호재가 나오고 한독수 관련주가 급등을 하잖아요. 그때 이거 한번 잘 지켜보세요. 잘 지켜보세요. 동신건설, 이거는 대통령이 탄핵 되기 전에 상한가 나왔던 경우거든요. 근데 여기를 깼죠. 여기를 깨면 안 되는 거라, 이거는. 응? 깨면 안 되지. 여기를 깼잖아요. 그러면 나무로 따지면, 나무가 이렇게 왜 가로수들 잘 보시면 길가에 있는 가로수들, 그 나뭇가지가 너무 많으면 막 저기 구청이나 시청에서 나왔거든, 막 나뭇가지 다 쳐버리잖아요. 이렇게 가지치기 한다고. 근데 가지를 그렇게 쳐내도 뿌리만 잘 살아 있으면 금방 또 가지 뻗고 하자 잘 살잖아요, 그죠? 네. 이거는 가지를 친 게 아니라 뿌리를 친 겁니다. 뿌리를 건드려서. 뿌리가 썩으면, 뿌리를 건들면 치명상은 있거든요. 이스타코도 뿌리를 건드린 거예요, 지금. 이재명 테마주라 워낙 독특해서 다시 올라올 수도 있는데, 차트만 놓고 얘기하면 얘는 눌림목이 아닙니다. 세력이 있지 않을까요? 라고 질문하시겠지만 대답해 드리기가 좀 그러네요, 그죠? 네. 태양금속은 한동훈 테마주죠. 이탈했죠? 그 눌림목이 아니에요. 근데 웃긴 건 이탈 밑으로 여기 박스권을 하락 돌파해서 이탈했는데 거래가 늘면서 떨어져요. 매집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단 한동훈이 지금 국민의힘 4강에 들어서 그런 4강에 들었는데, 이 사람이 2강, 그러니까 준결승전까지, 결승전까지인가? 결승전까지 올라가면은 또 모르죠. 그거 기다리면 올라갈지. 근데 떨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4명 중에 최종 후보 2명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제 안철수하고 한동훈이 떨어질 것 같은데, 아니면 홍준표 씨하고 한동훈이 떨어지든가, 저기 안철수가 떨어지든가. 네. 한 달, 개딸 말고 한 딸도, 한 딸이라고 있다. 한 딸. 개딸 말고 한 딸. 거기도 지극정성으로 막 댓글 달고 막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네? 지극정성이야. 네. 그죠? 개딸들하고 한 딸들. 네. 한 딸들이 더 심해요, 요즘에. 지극정성이. 아주 그냥. 네. 한동훈 관련된 뉴스 기사 나오잖아요. 한동훈밖에 없대. 다 그래요. 진심으로 글을 쓰는 것 같더라고요. 뭐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만. 근데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동훈 씨한테 호재가 나오면 다시 살아 돌아갈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안 좋아 보인다는 소리예요. 삼보산업은 이준석이죠? 전 이준석을 싫어합니다. 알고 들으세요. 네. 근데 얘는 여기가 박스권이거든요. 이준석을 왜 싫어하냐면 싸가지가 없어서요. 네. 솔직히 싸가지 없잖아. 어린 놈의 새끼가. 네. 이런 얘기하면 가끔씩 싫어하시는 분이 어쩌다 보면 나오긴 하던데, 난 얘는 너무 싫습니다. 네. 사람이 기본적인 게 안 돼 있더라고요. 공부는 잘하는데 그래요. 근데 차트는 칭찬해 줄게요. 박스권 돌파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지율 조사를 잘 보면 이준석 지지율이 계속 높게 나옵니다. 물론 수상합니다. 평상시에는 1%도 안 되는 애인데 어쩌다 2% 나오고. 근데 요즘에 이재명이 지지율이 올라간 조사에 보면 이준석이 꼭 높게 나옵니다. 저는 의도된 거라고 봐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어쨌든 차트가 이렇게 살아있고, 이준석 테마주가 대부분 이렇게 생겼습니다. 알고 계시라고. 이준석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은 제로죠. 같은 당내도 그 개혁신당도 쪼개져가지고 자기들끼리 싸우던데, 거기 좀 있으면 개싸움이 일어날 것 같아. 개싸움. 자기들끼리 이준석이 안 되게 하려고 이준석 측근들이 막 나서더라고. 서로 분열돼가지고. 네.
난리 났더라고 지금. 근데 차트는 만들어놨어요. 조만간에 뽑고 끝날 것 같아. 느낌이. 왜 전에 그랬잖아요. 오세훈, 유승민, 안철수. 왠지 이 사람들 끝나기 전에, 그죠? 뭐 불출마 선언하기 전에 미리미리 막 올렸잖아요. 아, 얘네들 일찍 끝내려나 보다. 그런 것처럼. 왜 맛집 가보면은 재료 소진으로 금방금방 끝나는 맛집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일찍 문거로 잠궈버리더라고. 그냥 끝나버리더라고. 얘도 어차피 분위기가 그래요. 네. 참고하시라고.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쭉 알려드린 게 눌림목이랑 이제 눌림목이 아닌 것들 쭉 얘기해드렸는데, 이걸 왜 얘기해드렸냐면, 눌림목이 아닌 종목들은요, 오래 들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눌림목 종목이라고 해도 아까 제로투세븐은 눌림목 종목이라고 했죠, 그죠? 왜 그런지는 정확하게 얘기를 안 했지만, 이날 고점이 7,900원이고요 오늘 가격이 6,400원이에요 그럼 1,500원 차이가 나잖아요. 그럼 고점 대비 20% 떨어진 거예요. 대충 20% 정도. 수익 난 게 사라지는 거예요. 요즘에 자꾸 얘기하잖아요. 10에서 20% 수익 나면 팔고 좀 쉬라고. 다른 종목으로 이사를 가셔라. 붙들고서 씨름하지 말고. 이게 요즘의 기본 패턴이에요. 제가 요즘에 왜 맨날 적당히 먹고 딴 데로 이사 가라고 하는 줄 아세요? 계속 이러거든. 이러다가 또 올라올 수 있거든요. 눌림목이면 또 올라오는 거예요, 나중에. 근데 그때까지 미국이랑 중국이랑 뭐 치고받고 싸워서 막 증시 급등락을 시키고 있고, 우리나라 대통령 이재명이 또 될 줄 알았더니, 그죠? 대법원에서 또 신속하게 또 판결을 또 한다고 하니까 이게 유죄인지 무죄인지 모르니까 또 헷갈려가지고 불안해할 거고. 예, 여러분들이 주식을 오래 들고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심리적으로도. 그러니까 이런 거 적당히 끊어내셔야 돼. 누가 대통령이 되든 저출산 관련주는 영원히 올라갈 거라고요? 그 소리가 헛소리예요. 요즘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더라고요. 개미들이 그렇게 생각을 동일하게 하잖아요. 절대 그렇게 안 가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그 함정에 늘 빠져요. 왜? 본인만 그 생각하고 있는 줄 알아. 다 똑같은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요한 얘기인데, 나 왠지 이거 많이 갈 것 같아서 수익이 많이 났는데 안 팔아서 끌려 내려왔는데 지금 약간 손실인데 가져가도 되겠죠? 아니요. 무슨 생각하셨어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거는 뭐 이재명 테마 주건 누구 건 간에 무조건 갈 거야. 그래서 안 파신 분들, 그 종목에 들어있는 사람들 있죠? 들어가는 사람들 99%가 다 똑같은 생각하고 있어요. 다 똑같은 생각한다. 평상시에는 단타를 못 쳐갖고 막 난리가 났던 사람이 또 수익 나면 또 안 팔아. 여기 찔리는 분들 많으시죠? 단타 좋아하시잖아. 근데 또 수익이 나면 또 안 팔아요. 더 갈까봐. 다 끌려 내려와. 단타를 좋아하면서 단타를 못 치고 맨날 끌려댕겨. 단타를 좋아하면 단타를 쳐야 될 거 아니에요. 치고받고. 근데 매매를 1년에 서너 번밖에 못해. 왜? 수익 났다가 안 팔았더니 끌려 내려와서 3, 4개월 후에 손절해요. 또 들어가서 잠깐 한두 번 먹어요. 또 들고 가다 또 끌려 내려가. 그 1년에 매매를 서너 번밖에 못하는 거라, 단타쟁이가. 몸에 암세포만 늘어나는 거예요, 그게. 그냥 단기 좋아하시면 단기로 올라올 때 좀 파세요. 끌려당기지 말고. 오늘 알려드린 걸 잘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또는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있는 종목을 잘 확인해 보세요. 포인트는 뭐예요? 매물대를 위쪽으로 벗어났느냐 아래쪽으로 벗어났느냐 확인해 보세요. 기준은 뭐다? 종가 기준입니다. 고가 기준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고가와 저가 기준으로 아까 매물대를 그으면 안 보여요. 종가 기준으로 보셔야 돼. 그러면은 얘가 이거 박스권 벗어났네, 위쪽으로 벗어났네, 아래쪽으로 벗어났네 딱 보입니다. 아까 뭐예요 그거? 위쪽으로 벗어난 거 3번 선언. 이거 벗어나는 거예요 지금. 요것만 놓고 보면은 나리까리 하거든요. 떨어질 것 같은데? 끝난 것 같아? 끝난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좁게 보는 거고 이렇게 봐야 돼. 이렇게 보면 돌파한 거예요. 돌파하고 지지하고 있는 거예요. 눌림목이라고. 그러니까 통째 요거 자체가 눌림목이고. 그냥 교과서 쪽으로 얘기하면 여기서 만약에 급등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만큼 나와야 되는 거예요. 교과서적으로는. 요즘 이렇게는 안 가더라고. 근데 교과서에는 책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앞에서 간 것만큼 가야 된다고. 매집도 많이 해놨으니까. 이거 매집이 맞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준석이 이제 이제 안 좋아지기 전에 미리 올려서 빼먹고 나갈 것 같아. 예. 저희 방에도 이준석 관련주가 있어요. 아까 제가 이준석 싫어한다 막 그랬죠, 그죠? 그래도 회원들 수익 내드려야 되니까 갖고 있는 게 있어요. 째려보고 있어요. 같이 팔아버리려고. 팔아버리려고 모니터에다가 모니터를 계속 뚫어져라 째려보고 있습니다. 네. 왜? 올라오면 바로 팔아버려요. 여러분도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기회이면서 또 수익을 잘 챙기시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아무튼 지금 대선주들이 좀 올라가다가 많은데 이거 왜 그러냐면 이재명 씨가 너무 정책을 남발해서 그래요. 네. 이게 신플랫폼이라는 종목인데 이게 시간에 의해서 4% 올라왔더라고. 4%. 왜 올라왔냐? 호남은 국가의 보루다. 광주 국가 AI 컴퓨팅 센터를 확충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이 기자분은, 이 김성훈 기자님은 이재명 씨를 좋아하나봐. 활짝 웃는 사진을 올려놨는데 볼펜 들고 오죠. 네. 전문가다운. 네. 근데 이게 웃긴 게 이 테마주는, 아니 이 정책은 이미 2주 전에 이게 나온 거예요. 이재명 AI 컴퓨팅 센터 확충이라고 검색을 하면 관련 기사 이렇게 나오거든요. 뉴시스에서 언제? 2주 전에.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정책주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하세요. 새로운 게 아니라고. 이미 해먹었어. 그럼 또 갈 수도 있겠지. 광주랑 호남 쪽에 이제 표를 또 좀 해야 되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네. 이재명 정책주는 뭐 하셔도 되긴 되는데 주의를 많이 하셔야 되고, 여전히 저는 한덕수, 김문수 씨 쪽을 좋게 보고 있습니다. 홍준표 씨도 한덕수, 자기가 이제 본인이 국민의힘 당대표가 되면, 당 대선 후보가 되면 한덕수 총리와 단일화 한다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홍준표 씨의 장점이 뭔지 아세요? 홍준표 씨 지지하느라 그러지 않습니다. 저번에 장점이 뭐냐면 눈치가 빨라요. 눈치가 엄청 빨라. 믿으셔도 돼. 눈치 엄청 빠릅니다. 저게 저분의 엄청난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단점이 좀 많아. 그래서 맨날 좀 고생을 하죠. 시간도 다 됐네. 아무튼 내일 금요일이니까 무리하지 마시고요. 대선주는 계속 모아가셔야 돼요. 왜? 대선은 6월 3일날 치러져요. 대법원에서 이재명 씨의 유죄 판결이 나오건 무죄 판결이 나오건 어떻게 되건 6월 3일날 대선은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야지 종목을. 근데 안 사고 계속 견주기만 하시는 거라. 그러면 돈 못 벌어요. 아셨죠? 네. 시간이 늦어가지고 여기까지만 하고, 제 뒤에 또 여기 무소TV 김 실장님 방송하시니까 들어가셔가지고 많은 도움들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모두 편안한 밤 되시고요. 내일 저녁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